듣기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설전을 벌인 장면들이 있죠. 한번 좀 보시고 돌아와서 의견 계속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 부모님은 그거는 다안 받으셨어요? 저는 뭐 근데 오늘은 또 몇 개 나오고 어떻게 태동하는지라고 딱 시간 맞춰서 문자 복사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한테도 오고 나한테도 오고 그게 특정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돼서 다시 잘못하면 인민독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누가 보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 이상 국민적으로 해보기가 어려운 내용들은 자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거 민주주의에 심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랑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태도가 중요해요. 법적을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해소하는 방법을 찾자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을 여러 가지 적고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문자 폭탄을 받는 때가 전성기인 줄 알아라. 정치인으로서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댓글 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정치인들이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줄 모르는 없이 이렇게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자, 어쨌든 뭐 그건 농담이고. 예. 자, 저런 부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정치 참여입니까? 아니면 업무 방해입니까? 이건 정치적인 테러입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다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국회 청문위원들로 나서 있는 의원들이 예. 과연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항의의 뜻으로 예. 또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이제 그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그 국민의 뜻이 대변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의원들의 이 개인적인 번호를 알아서 네. 자신의 의견을 이렇다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자체가 이 의원의 그 인격을 심하게 훼손한다든지 상당히 그로 인해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그런 정도가 심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은 앞서 뭐 이현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특정 시간에 이렇게 특정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이 생각이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폭력이 아니냐. 그러한 이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제돼야 네. 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부분들은 이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 소위 말해서 소셜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인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주권자인 이 주권자의 목소리를 또 그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네. 이 소셜미디어나 또 이 문자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어떻게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인데 네. 그것이 저는 무조건 이것은 그러다. 그렇다고 거기서 무조건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러한 이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네. 나름대로의 좀 어느 정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이 지금 진통기가 아닌가, 과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뭐 비판과 비난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욕설한다든가 그죠? 인격 비하적인 문자를 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의견을 전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좋은 얘기죠, 그렇죠? 단순한 의견 전달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게 이러이러한 정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좋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네. 날카롭게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게 쏟아졌거든요. 그렇다 그러죠. 예. 그것은 저는 청문회의 기본적인 청문회 자체를 이른바 무용론화하려는 그런 시도와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데 아니 예. 청문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쨌건 그 내정자에 대해서 날카롭게 여러 가지 도덕성부터 정책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들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자 폭탄이 이른바 쏟아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문제다. 단순한 예. 저는 뭐 정치 참여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왜
일부 이제 기자들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일종의 자기검열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의식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죠,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민주주의를 또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순수한 한 개인이 어떤 보낸 문자이냐 어떻게 그 많은 개인이 그럼 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아는 거냐 예.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 않고 무언가 조직적인 이러한 문자 이른바 폭탄을 쏟아내는 그러한 집단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네. 이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죠? 안희정 지사가 참 사람을 질리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서 비하하고 욕설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박영선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법률적으로 뭘 못하게 하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네. 설령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주 여러 무작정 건의 욕설하는 공포가 것도 안 됩니까? 욕설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뭐 공연성이었기 때문에 모욕도 아니고 모욕죄는 명예도 안 되고. 아니고요. 다만 네. 또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에 따르면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또 과연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네.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어떤 정파가 다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발적인 문자 발송인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게 아니라. 따라서 이현주 의원이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만나는 시간인지 알고 회동 시간인 줄 알고 딱 맞춰서 문자가 오더라. 네. 라고 하는 거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도는 아무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받아서 조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인터넷상의 여론 흐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번에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네. 날카롭게 검증을 하고 과연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당연히 의무입니다. 네.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격을 받는 인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질문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또한 또 여러 가지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어떤 좀 인신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질문을 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질문을 한 청문위원이 문자폭탄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셨죠? 하태경 같으면 요즘은 문자 폭탄이 그리워진다. 예전에 10,000개도 넘는 문자 폭탄할 땐 굉장히 성가셨는데 그때가 전성기였지 않나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도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이런 때가 확실히 정치인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하였습니다. 예전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광경인데요.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뭐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개인 후까지도 계속 좀 많은 역할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편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옷들도 벗으시고 편하게 식사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고리를 벗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벗고 얘기했더니 우리 경제가 이제 수출이 그 주도를 한달까 견인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경제의 그 경기 회복의 불씨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수라든가 특히 소비가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씨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후임 경제팀들이 지금 당면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도 저희가
그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진심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동안 저런 얘기 하고 싶은 자리가 있었는데 받아쓰기 하느라고 참 못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또 사실은 예. 굉장히 가시방석의 이 나날들이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내고 다음 정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청문회 벌써 이제 청문회가 이제 총리 내정자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내각이 구성되는데 꽤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요. 걸리겠죠. 굉장히 걸리고. 예, 재청까지 다 하고 뭐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 장관들 중에 상당 부분이 계속 좀 끝까지 좀 그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사실상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 분위기가 그 애매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그런 그런 난국 그런 분위기를 좀 일신해보자 하는 그런 퍼포먼스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참석자들의 반응도. 문제는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의 어떤 내부를 보면 이 부처에서 이 장관들에게 결재를 과연 맡을 것이냐. 새로운 어떤 정부의 어쨌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사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정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까 유일호 부총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 정권, 다음 내각이 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 그런 마음가짐 정도의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각 부처별로 또 보고를 받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프트 랜딩, 전 정권을 착륙시키는 끝까지 이제 안정감 있게 착륙시킨다는 어떤 의미에서라도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뭐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다, 초대 내각이다, 정권은 유한해도 조국은 영원하다. 이런 메시지에 어떻게 의미를 두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협치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하나의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아마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아마 그런 언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언급 중에서 저는 정말 참 귀담아 들었던 부분이 이것이 지금 전임 정부를 마치고 나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상황적인 논리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내하고 일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그런 격려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충언을 귀담아 듣겠다, 경청하겠다는 일종의 경청의 리더십을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이크 잡고 계시는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몇몇 지금 현재 장관들은 과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분들이 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건너편에 앉으셨던 김재수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가을에 이 해임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지금 당장은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정파적 입장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자. 그렇게 손을 모으자는 그런 리더십 자체는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랬던 그러한 하나의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 아마 많은 박수를 보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갔을 때 제대 말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장관들은 지금 생각이 제대 말년일 텐데 그러죠? 근데 그러나 지금 국정이란 것은 한순간도 어영부영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문 대통령의 이야기,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완전히 전 정권에 있었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 정권의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 발짝 올라가고 또 한 발짝 올라가고 이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점점점 발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 대통령도 지난번에 왜 역대 정부 20년의 공과를 성찰해서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저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장관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또 느꼈던 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경청하는 그 자체도
향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정책을 피어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저러한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굉장히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네, 보고 네. 앞으로 이제 국회와의 협치 관계에서나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여야 또 정파를 떠나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면서 한 발 한 발 좀 이 대한민국이 발전해가는 네, 그런 네. 나라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하여간 뭐 이게 정말 앞으로 국정을 이제 새로 담당할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저분들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뭐 릴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기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칼처럼 단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죠? 그렇죠. 예, 지금 5년마다 이제 헌법에 따라 5년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5년 동안 이제 그 위임받아서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국정을 이제 그 책임지는 자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임명한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공짜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어떤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차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안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현재 안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그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 어제 그 어떤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또 국정 안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그런 그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그런 공직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